좋은 아침입니다. 1월 2일 보타코의 보험 재테크 시작합니다. 한 지회에서 보험업계 처음으로 정규직 설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고요.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물었습니다. 2020년 주식, 채권,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 전망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한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대형 지혜죠. 피플라이프. 작년에 코스텀 캐피탈로부터 7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빈이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서 보험 클리닉이라는 오프라인 점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85개 사업단을 갖고 있고요. 4,150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가 작년에 그 보험 클리닉 상담 매니저를 정규직으로 선발한 결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기본급 월 250만 원 주고요. 4대 보험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성과급까지 주는 EFA를 100여 명 정도 선발을 하고 시범 운영한 다음에 점점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꽤 오래전인데 일본의 아이리코라는 회사가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뭐 기본급 준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성과 안 되면 뭐 환수하는 그러한 그 꼼수를 다 부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 뭐 기본급 제도겠죠. 근데 이번에 4대 보험까지 적용한 이러한 EFA 채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철새 설계사들이 줄고 또 전문성이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성과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설계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제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애주기 서비스 확대가 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 2개월 전에 홈플러스에 가서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을 하러 갔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2번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1층에 그 민원 서비스 기계가 있어서 등본을 출력해서 이제 다행히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이러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4월부터 본격 실행된다라고 하는데, 무튼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점점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뭐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마 개인 정보 보호겠죠.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제도들이 확대되기를 좀 바랍니다. 재택 관련 기사 이제 계속 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올해 주식시장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가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게 딱 네 개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가닥 보이고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죠. 이러한 주식시장이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IT 기술주들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주들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주식시장은 올해도 굉장히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되게 우려가 많았던 그러한 신흥국 주식들은요,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국 시장이 가장 유망주로 보이는 그러한 시장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시장도요. 이제 시장이 좋아지다 보면 유가가 확대, 뭐 어떻게 보면 원자재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브라질 시장도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주식 비중을 54% 정도 보고 있고 채권은 좀 줄어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줄여야 할 나라들은 일본이 가장 높게 꼽혔고요. 비중을 늘려야 할 나라가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꼽혔습니다. 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좀 단기적인
시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식시장을 볼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요, 뭐 다시다시피 작년에 채권 시장이 너무 좋았죠. 당연히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반대로 채권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더 그 기대되고는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멈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것이다. 특히 유로존 채권은요 이미 마이너스에 돌입됐기 때문에 금리가 유로존 채권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보다 0.4%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들은요 좀 줄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작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 비중을 줄이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라질 시장은요 되레 앞서 말씀드린 주식시장에서도 좋게 보고 있지만 채권 시장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달러의 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달러화는 1970년대 이후 6년 강세, 10년 약세 패턴을 보였는데 달러가 정점을 찍고 이미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달러는 안전자산이고요. 이 안전자산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 많이 돈이 몰리면서 강세를 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글로벌 경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를 통해서 이제 신흥국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또 달러가 약세를 피게 되면 워낙 강세를 통해서 국내 주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달러는 약세로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 주시장이나 그리고 신흥국 주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유가에 대한 시장도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럴당 70불까지 보고 있고요. 유가 시장도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올해 글로벌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자, 어떻게 뭐 보실지는 개별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펀드 10몇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빨간 선이 엄청나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시장이 올해 시장이고요. 좋은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